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제 이제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뭐 선거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도 제가 선거일이지만 원래 보통 뭐 선거일에 크게 원래 다른 일이 없는데 어제는 또 이제 학부모, 이제 저희 아이들 그 학부모들끼리의 그게 또 모임이 또 급히 또 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저녁에라도 이제, 어, 올리려고 했으나, 또 애들 뭐 챙기느라 뭐 여러 가지 뭐 좀, 예, 진짜, 예, 거의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거의 뭐 반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 관리하고 뭐 좀 한다고 조금 어저께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너무 또 늦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올리게 됐다는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지만 어제 못 올렸던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월수금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소비자 물가, 바로 물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마 핫 이슈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때 이제 금리 이제 얘기를 그때 조금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요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 채널 치고는 그때 굉장히 좀 호응도 좋았고 조회수도 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뭐 계속 뭐 금리 얘기하니까 뭐 조회수만 올라가니까 금리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금리 얘기가 아니라 물가 얘기입니다. 물론 물가와 금리는 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또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물가라는 놈을 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계속 과거부터 성장을 이제 우리도 왜냐면 개발도상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선진국 대열 저는 선진국이라고 아직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면서 이제는 뭐 성장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2%대, 2% 안팎의 어떤 성장률. 선진국이 다들 그렇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막 진짜 무슨 뭐 7%막 6%막 이런 성장률이 나왔지만 우리가 과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짜장면이 뭐 몇백 원이었다. 뭐 이런 뭐 새우깡이 얼마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어떤 수준의 그런 임금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이제 5.5%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3.5%예요. 이걸 왜 못 올렸겠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경착륙을 일으킬까봐 애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강대국인 미국은 자기네들은 저기 멋대로 그냥 올리고 근데 그렇게 많이 5.5%까지 올렸는데도 이 미국의 이런 어떤 경제가 버텨준다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골마 있는 뭔가 썩어 있는 부분들은 터졌어요. 우리나라 안 터졌잖아. 우리나라 안 터졌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단 은행 위주로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그 상가 이제 우리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죠. 이제 상가 위주의 이게 공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출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들이 또 다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 주택 관련된 이제 부동산은 얘네들은 굉장히 그 이자가 낮을 때,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과거에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본삼아서 얘들은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발 뭔가 이 경제 붕괴 이런 것은 안 오겠지만 지금 다시 골마 있는 것들이 어떤 부동산 이제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이것이 터져 나와도 뭔가 그 디자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금융 강국답게 이것을 디자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때그때 조금 터졌지만 그것을 빠르게 왜냐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신뢰를 주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금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율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주식 투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이 금융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뭐 계약서 다 있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신뢰. 그 신뢰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물고 가다 보면 얘들이 안 주면 어떡해? 하면 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가 막 무역을 하고 그 달러로 이제 이제 그 결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시스템에는 가장 그 정점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 금융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뱅크런이 막 일어났었죠. 예. 그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 난리 났잖아요. 예. 거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저축을 이제 엄청나게 해놨었는데 돈을 많이 맡겨놨었는데 그 은행이 잘못되면서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미국이 정부가 빨리 대처를 하면서 뭐 자기네들이 그 지급 보증이 돼 있는 그 금액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예금자 보호 뭐 이런 것들 미국은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인데 미국은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가가 주겠다 이렇게 신뢰를 심어주면서 이게 일단락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다른 은행들도 터졌죠. 계속 터졌어요. 터지는데 그것들을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근데 절대로 여기서는 미국 정부가 허튼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세상 일을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공실이 사무실이 그 공실이 넘쳐난다 이러면은 이거 공실을 빌리면은 절반을 정부에서 월세를 부담해 주겠다. 아니면은 부동산 여기 오피스텔 어느 정도 이상을 임대해서 쓰는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어떻게 해주겠다든 이렇게 뭔가 표면적인 해결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은 더 큰 문제들이 재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왜냐면 그게 뭔가 인위적인 거잖아요. 시장의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인위적인 것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터지고 있는 미국이 그 은행이 터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그 인위적인 행동, 과도한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인데 그 또 부작용을 또 막기 위해서 또 인위적인 어떤 것을 강제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했고 해왔고 이때까지. 미국은 그게 아니라 그런 조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거예요. 믿어라. 은행을 못 믿겠다면 정부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잦아들고 정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은행이 터졌을 때도 큰 소란 없이 예 뱅크런 했을 때 절대 이 뱅크런을 이겨낼 수 있는 은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뭐 이 은행이 만약에 뭐 기업, 국민, 뭐 자산가들이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토탈 금액이 만약에 10을 만약에 저축을 해놨다. 그러면 실제 이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거는 1, 2밖에 안 돼.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0을 맡긴 이 예금주들이 만약에 한 3, 4만 뱅크런을 일으켜도 지급 불능이 되는 거예요. 지급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이 이렇게 돈을 굴려서 이렇게 해서 이자를 주고 내가 원할 때 원금을 주고 할 것이라는 왜냐면 나의 개인적인 이 원금은 그 전체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게 인출을 하는 사태는 그게 뱅크런인데 그런 일은 신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뱅크런을 했을 때는 은행은 무조건 파산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줄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신뢰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태도 해결하고 그 이후에 터지는 은행들의 사태들도 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터지지도 않았어. 터지지도 않았는데 터질까봐 그냥 막 뭐 무슨 위기설 이것이 뭔가 터질까봐 터지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또 지금 터지더라도 이게 이미 우리가 앞서 코로나 때 돈을 왕창 풀고 뭐 이랬던 어떤 미쳐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터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에 부자 감세에 기업들 친기업들 정책 이런 행위를 하고 또 서민들 그런 뭐라죠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리지갑에 피할 수 없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세금 탈탈탈 다 내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제 보험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틀어 막으면서 완전 쭉쭉 뽑아가는 거지. 이게 월급쟁이들의 그 어떤 세금을. 근데 부자들은요 이런 모든 자영업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현금 장사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소득 신고를 할 때 그걸 할 수도 없고 조사하기도 힘들고 현금 장사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신고되는 것만 해도 이미 현금 장사만 현금 장사를 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자영업자 이런 거는 굉장히 이득인 부분인데 하물며 그런 것도 차치하고도 어쨌든 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죠. 특히 기업들은 현금 장사하는 건 없지만 기업들도 나름대로 절세하기 위해서 지출을 어떻게 한다든지 왜냐면 지출을 어떤 형식으로도 늘리면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 순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아니면 대출 연장을 해준다든지 대출을 연장해 줄 때 여러분들 그게 온전히 은행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대출을 1년 유예하겠다 하면 그 1년간의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금을 고사하더라도 이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정부에서 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주는 게 뭐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 혈세로 그거를 다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뭔가 부동산을 사고 무리하게 뭔가 투기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런 투기성 어떤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를 왜 전 국민의 그 혈세로 막냐 이거죠. 아, 경제가 무너진다. 아니, 아직 안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진짜 무너지는, 정말 여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막았을 때의 어떤 이득과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완전히 그냥 시장 원리에 의해서 뭐 파산을 하든 공중분해가 되든 놔뒀을 때의 뭐 손실과 여러 가지들을 따져보고 어느 것이 분명히 이득인가, 국가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무엇이 이득인가를 따져보고 그것도 혈세를 투입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특정한 어떤 기준을 두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 다 지원, 그리고 뭐 건설사들 무리하게 막 뭐 되지도 않는 막 땅값 부풀리기 해갖고 거기다가 또 건축 자재비도 그것들 마음대로 확 해가지고 고분양가에 내놓고 고분양가에 분양 안 되고 분양 안 되면 우리 뭐 위기다 이래 자꾸 이러니까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온갖 완전히 그냥 진짜 그 건설사들 살리기 위해서 또 정책을 쫙 펼치고, 국민들은 또 뭣도 모르고 또 무엇이 되는갑다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설사의 악성 어떤 채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건설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리한 것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부작용을 또 인위적으로 막고 또 그 인위적인 행위 때문에 또 부작용을 낳고 또 인위적인 행동이 나와서 인위적인 그 행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막기 위해서 또 인위적인 걸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 뭐라 하죠? 그냥 조금 생채기 나고 말 어떤 경제 상황이 엄청난 대수술 아니면 혹은 절단이라는 아니면 영구장애 이런 사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뭐 진짜 미친 듯이 어떤 인위적으로 막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라는 놈이 안 잡혀요. 제가 과거 이제 그 핫이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라는 놈은요,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따라잡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늘 보는 그 물가, 그 뭐 몇 점 몇 프로, 이번에 뭐,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3.5%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3.5% 뭐예요?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소비자 물가보다 높게 하면은 우리는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3.5%인데 뭐 경제 성장률이 2.2%다 이러면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2.2%다 이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 급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가가 만약 5% 올랐는데 내 급여가 3% 올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임금이 줄어든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많은 큰 폭으로 물가가 올랐고, 그 큰 폭으로 오르는 물가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나 임금은 제자리 수준에 가까울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때 이 물가라는 거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취약적인 게 뭐냐면은 임금이 안 오르거나 저임금이거나 이런 분들, 옛날에 우리가 물가가 정상적일 때는
지금이 만약에 비정상적이다 하면은 정상적인 물가에서는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들도 어떻게 밥은 먹고 살고 뭐 한 달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꾸역꾸역 해 나갔는데 지금은 저임금인 이 사람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국가가 뭔가가 이게 복지로서 뭔가 해결하기에는 세수도 없어. 왜냐면 다 감세, 부자 감세. 제일 세금을 많이 적은 인원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 부자들의 감세를 해주면서 국가가 이 세수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동산도 거래도 안 일어나고 이러니까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낮추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또 그냥 곱게 주고 나가겠냐 이거죠. 다양한 범죄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당장 배고프고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길 가는 사람한테 강도 칼들이 되고 강도 아니면 뭐 도둑질 아니면 기타 뭐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뺏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물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자 어제 미국 CPI 발표가 났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핫이슈 영상에서 이제 금리 우리가 인상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까지 나온 소비자 물가가 3.1%였어요. 과거 그 전에 그 소비자 물가가 그보다 3.1%보다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 3.1% 오르니까 이게 다시 고개를 쳐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3.5%로 확 올랐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과거 미국 연준 파월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때 그 순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파월이 이거 일시적인 거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했다가 완전 막 흠뻑 완전 두들겨 맞고 완전히 오명을 남기고 뒤늦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것도 금리 인상 0.25씩은 이거 택도 없으니까 막 0.75까지 한 번에 0.75, 0.5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해갖고 완전히 막 팍팍팍팍 올렸잖아요. 그거를 또 다른 국가들은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 쫓아가거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근데 지금 딱 순간이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거 굉장히 고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잘 내려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솔직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다. 뭐 이런 위치 말고도 얘네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몇 번 터졌어. 은행도 터지고 그것도 슬기롭게 잘 막아내고 그리고 얘네들은 과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많이 오른 그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금 물가를 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 지금 오늘 이번에 발표난 것처럼 3.5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런 게 바로 나온다. 물론 그동안에 유가 상승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저변에는 이 물가를 다른 나라의 각자의 그 물가를 감당해내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보다는 미국이 자기 나라 물가를 감당해내는 그 능력, 임금 상승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임금 상승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쫓아갈 수준은 안 되지만 그걸 뛰어넘는 수준은 안 되지만 꽤 많이 따라갔어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만큼 물가의 수준에 맞는 너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임금을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물가가 떨어지기 더 힘들어요. 얘네들이 감당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물론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근에 또 미국의 큰 이제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약간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거의 이 체인점에서 주는 시급이 거의 미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30% 올려줬어요. 30%. 여러분 30%를 올려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0%를 올렸다,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러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더 떨어지기 힘들어요. 이제 그나마 이 사람들이 30% 올려주기 전에는 진짜 허덕거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 대폭 30%를 한 번에 올려주면서, 어쨌든 최저임금의 그 어떤 교과서라고 하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의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소비 여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물가가 사실 떨어지기 힘들어요. 특히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유가 같은 이런 필수적인 것들 소비재들은 사실상 얘네들이 굉장히 그 물가 이 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거기다 지금 최근에 또 이란 또 발도 전쟁이 또 꿈틀거리고 있죠. 그런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더욱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미국 연준에서 아마 뭐 완전히 금리 인하에서 완전히 확 돌아서는 발표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곳곳에서 미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것이 점점 금리 인상 쪽으로 또 기울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3.5%예요. 미국이 안 내리면은 우리는 내릴 수 없어. 그리고 미국이 설사 금리 인하를 미친 척하고 내린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못 내려요. 우리나라 내리면 안 돼. 최소 미국 금리가 3% 후반대 4% 초반대까지는 5.5%에서 내려와야지 우리가 한 번 내릴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금 금리를 낮게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돈이 자꾸 풀리고 사람들이 또 그 체감 없이 이것들을 가면 또 정부에서 또 인위적으로 계속 압력을 넣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한국은행에 자꾸 뭐 투설해야 됩니까? 자꾸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금리 낮춰라고. 그리고 한간에는 뭐 또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거다. 미친 짓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미친 짓입니다. 금리를 진짜 이거 잘못 낮추면은 죽습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저래 딱 버티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버티고 있고 오히려 상승 압력이 지금 점점 더 세지는 이 와중에 금리를 뭐 당장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금리를 내리면은 경제가 좋아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결정으로 물가를 뭐 낮췄다 이러면은 지금 작살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일본에게 다시 뭐 디딘이 많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AI니 뭐니 굉장히 그 전기차니 뭐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어설프게 하면은 내수가 완전 다 망가져 버려요. 내수도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환율의 문제도 생깁니다. 물론 금리가 이제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에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이게 적당해야지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뭐든지 과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러져야 될 것들이 부러져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를 자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유예를 해준다든지 탕감을 좀 해준다든지 그럼 그것들이 오롯이 뭐냐면은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러면서 또 세수 부족이 일어나면은 또 정부 국민들한테 더 걷고 기업들한테는 기업들 지금 거덕거리고 있는데 무슨 기업들한테 걷어요. 국민들한테 자꾸 그걸 야금야금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내주머니에서 27만 원 나가다가
28만 5천 원 나간다고 우리가 체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멍청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 말고 내 세금이 더 빠져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체감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 총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다른 무엇도 있지만은 아마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기업들만 남고 국민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한 부분들은 부러져야 돼요. 부러져도 놔둬야 되는 겁니다. 정부도,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막아주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인위적으로는 절대 시장 원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러져야 되는 것들은 부러지게 놔두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 확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의 그것들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시장 원리에 둬서 그게 부러지고, 그 경제가 어느 정도 부러지고 나면 완전히 부러지는 건 막아야 되겠지. 하지만, 아직 부러지지도 않은데, 좀 있으면 뭐 부러질 거야. 이러면서 미리미리 막 선제적으로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국민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절약할 때는 절약 정신이 또 발동이 되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우리 가깝게 우리 식당만 가봐도 안 싸요.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부산으로 치면은 뭐 서면이나 뭐 어디 광안리, 해운대 뭐 이런데 이게 좀 상권이 발달된 거기를 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손님도 없어. 근데 그렇게 손님이 없어도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가격을 못 낮춰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가로 들어오는 그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리고 전기세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랐다는 그 금액에서 이걸 낮추게 되면은 낮춰도 과연 올까도 싶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장사 유지를 못하는 게 적자 구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올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올린 금액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왜?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임금이나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 안 하는 거야. 이게 웃기잖아. 원래 소비를 안 하면 금액이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금액이 안 떨어져. 뭐 때문에? 멍청한 정부의 이 인위적인, 강제적인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다시 유가 상승. 우리나라는 특히 유가 상승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나라거든요. 100% 수입이니까. 예? 거기다가 환율도 높아. 환율도 지금 막 1350원, 60원, 오늘 60원 넘었던데 1360원이 넘어요. 이 상태에서 물가가 안 오르겠어요? 또 이 압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물가라는 놈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경제가 부러져야 돼요. 경제가 부러진다는 말이 망할 놈 망해야 되고 대출 못 갚아가지고 다 자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뭐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이든 경착륙이든 뭔가 부동산 가격도 확 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속 없는 기업들 돈 못 벌고 그냥 이 대출로 연명하는 이자도 감당도 못하는 이런 썩은 기업들 다 자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도 정확하게 걷고, 그걸 해서 우리가 뭔가 제도약을 하기 위한 썩은 부위를 좀 약간 도려낸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방치하면 그걸 완전 절단하게 돼요. 영구장애가 일어난다. 누구처럼? 일본처럼. 이게 이 중요한 시기에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물가가 절대 안 잡힌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반드시 이 환경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또 환경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의 저변에는 가장 큰 것이 물가라는 놈이 작용하는 것이고, 물가는 한 번 오른 물가는 진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따라와야 된다? 국가 경제 성장이
그 소비자 물가가 주춤주춤 하고 있을 동안에 쭉 쫓아와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진짜. 뭐 국가 경제 성장률로 쫓아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수십 년이 걸려야지 쫓아갈까 말까. 왜냐면 물가가 너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얘네들도 물가가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낮다, 높다, 이런 거지. 계속 얘네들도 올라요. 국가 그 경제 성장률이 쫓아올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찌끔찌끔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계속 멀리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받쳐주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물가하고 투자하고 뭔 상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라는 놈은요, 우주 탐나만상이 다 연결돼 있다. 우리 그 대파 요번에 총선에서 대파 이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대파하고 뭔 상관인데 투자하고 상관이 있지요, 당연히. 그 대파라는 것이 달리 다른 말로 하면 물가예요, 물가. 물가가 안 되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지. 돈이 안 도, 그만큼, 성금이 귀해지고 돈이 귀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엄청난 이 물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시고, 마트만 가도 이제 다 체감하잖아요. 뭐 별거 뭐 비싼 거 산 것도 없는데 막 수십만 원, 막 30만 원, 40만 원 나오고, 옛날에는 막 20만 원 정도면은 뭐 우리 뭐 얼마치 샀다 하면 우리 가족이 뭐 2주 먹을치를 샀다 뭐 이러면은 지금 2주는커녕 일주일 먹을치만 사도 막 30만 원, 40만 원 훌쩍훌쩍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감이 확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제 금리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불가분인 어떤 물가라는 놈,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고개를 쳐든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아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쳐들었다 수준에서 넘어서서 아예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수준의 엄청난 소비자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정말 금리 인하는커녕 제가 금리 인상의 어떤 확률도 높은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저번에 그 영상을 만들었고, 하지만 금리 인하는 굉장히 그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도 낮다. 금리 인상도 낮고 금리 인하도 낮지만 저는 뭐에 무게를 둔다? 금리 한쪽으로 만약에 기울게 된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게 될 리스크가 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야 된다. 그랬을 때의 이 경제의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모든 시장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몇 번 하냐, 3번 하냐, 5번 하냐, 3번 하냐, 뭐 2번 하냐, 뭐 이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상승?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이 딱 실기, 이것도 물가 잡아야 될 때 잡아야 되는데 이걸 또 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5.5%에서 또 0.75, 0.5씩 올려야 되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과거에도 사실 일어났었고,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전 세계가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조금, 옛날에 막 9%, 8%막, 여기서 지금 막 3%대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막 방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들은 생각하면서 무엇을 투자하든지 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빚은 내면 안 됩니다. 빚은 절대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동산이나 뭐 다른 어떤 투자 상품에 뭐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이 나와 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고 반드시 갚으세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다. 처분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손해를 보든 지금 내 처분하면 나 손해봐. 지금 부동산이 많이 안 떨어졌다 해도 내가 샀을 때보다는 마이너스야. 그냥 마이너스 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정말 감당 안 되는. 지금은 그냥 막 떡 사먹었다, 뭐 1억 떡 사먹었다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것을 1억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전 재산이 다 완전히 다 파산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 투자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투자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투자하면 돼요. 저는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 시기만 잘 타면 저는 얼마든지 투자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닐 때는요,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물러나 있고 굉장히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조금은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잃을 돈을 안 잃는 것도 우리가 그 수익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팔면 마이너스 1억인데 나중에 되면 마이너스 막 5억 이래 되면은 그냥 그때 정리할 걸.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큼 떨어지든 말든 아파트는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이제 주거로 한 채로 그냥 살고 있는 아파트다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두 채, 세 채, 몇 채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주거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대출을 일으켰다 하면은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안부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딱 금리 요 상승 압력 받으면은 우리 한국은행이 안 올리려고 해도 시장 금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스탠스를 딱 취하면은 시장 금리가 확 먼저 뜁니다. 시장 금리가 뛰면은 이 기준금리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접하는 금리는 뭐냐면 시중금리예요. 시장 금리가 무시 못해. 그러니까 좀 요런 부분들, 소비자 물가, 이번에 발표된 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각을 조금 요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사는 이야기의 주자로는 이 물가 얘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제 영상을 못 올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핫이슈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주제를 설정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